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뭘 읽어볼까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좀 다양한 장르를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아마 요즘에 문학에서 좀 나가시던데요? 네, 조금 타장의 눈을 돌리고 있어서 그런지. 네. 근데 어쨌든 문학이라는 이제 영역 안에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새롭게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그래픽 노블? 네, 그 그림과 이제 픽션으로 이루어진 장르를 얘기를 하는데 최다혜라는 작가의 아무렇지 않다라는 책이고요. 예. 그 마블의 코믹스 같은 걸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탄탄한 이야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림이 이제 주요하게 들어가는 그런 읽기가 장르인데. 편한데요. 지금 살짝 넘겨보니까.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마블 코믹스처럼 아주 빽빽하고 대사도 많고 그런 만화가 아니라 예. 이 책은 좀 한 장 한 장 오래 작품처럼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들의 대사도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응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비정규직 대학 강사 무명 예술인인 이제 여성 3명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소개만 들으시면은 이제 뉴스 매체라든가 뭐 소설이나 논픽션 도서에서 꽤 많이 언급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그러네요.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좀 잘 아는 이야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이 전하는 좀 감정이 이제 기존의 이야기들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프리랜서, 비정규직, 예술인. 지금 떠오르는 직업이 그 뭔가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관련된 내용으로 뉴스 보도에 안 좋은 뉴스들로 그쵸. 많이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조금 위태로운 이야기들로 예. 많이 그려지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 예.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 책이 이제 표지를 보고 좀 그림에 끌려서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다루려나 궁금한 마음이 들었는데 네. 이 책은 이제 목차가 김지현, 강은영, 이지은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딱 사람 3명의 이야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추측으로는 대략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의 나이로 추측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의 경우를 저절로 좀 대입해 보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결론적으로 누가 저한테 그럼 이 책이 새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대답하는 쪽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하지만 이건 이 작품의 한계라기보다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고는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이 세 여성 자리들의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의 현실이 여전하다라는 걸 좀 드러내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은 이제 제목이랑 좀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의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 작가가 굉장히 오래 들여다보고 그렇죠. 그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두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쓰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물들의 내면을 뭐 그림과 대사들로 통해 감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들을 대하는 주변 사회의 이런저런 좀 시선이나 태도를 굉장히 좀 예민하게 담아냄으로써 별거 아닌 듯 내뱉는 말이나 행동들이 이들을 순간순간 어떻게 조여오는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어지간한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보통 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관심 가지면 그쵸.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더 넘어서서 그 안으로 네.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인물의 어떤 상황보다는 지금 이렇게 제가 몇 페이지를 넘기면서 네. 보니까 일상에서 부딪히는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개인이 혼자 살아가면서 뭐 먹거나 씻거나 통화하거나 이런 일상적인 장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제 첫 번째 인물 김지연은 프리랜서 그림 작가입니다. 이제 출판사에서 그림을 의뢰받고 굉장히 이제 착실히 마감을 하는 작가인데요. 그렇게 일을 하면 혼자 살아가는 삶은 어느 정도 꾸려낼 정도의 경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네.
네. 정작 작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려면 그 활동을 중단해야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여성입니다. 빠듯한 거죠. 그쵸. 그 활동을 생활을 중단하면 하려면. 네.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이름으로 내는 책은 언젠가 하면서 미루고 있는 계속. 상황인데 아. 이제 맞벌이로 바쁜 부모 아래 성장하면서 독립적으로 컸고 그림의 재능이 있어서 작가가 되기는 했지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뭐 때로는 돈을 번 걸로 사치도 부리지만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작가가 됐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순간순간 돌아보는 그러네요. 인물입니다. 근데 일상이 아주 덤덤하게 그려지는 듯하면서도 출판사의 부당 대우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 풍경의 하나로 좀 끼워 넣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사치라는 게 고작 저렴한 옷을 사고 카페에 가는 그런 것임을 굉장히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내기도 하고 다른 작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좀 초라하게 느낀다던가 어린 시절 경험에서 이제 이게 이미지로 된 책이기 때문에 벌레 환상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강렬하게 등장하는데 그런 위태로운 상황들도 과하지 않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인물 세 인물이 이제 등장하긴 하지만 거의 표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냥 혼자 먹고 씻고 뭐 하는 일상들 그냥 일반적인 몸짓들인데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제 저의 일상과 겹쳐지는 순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덤덤하게 그냥 네. 무표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쵸. 있을까. 하지만 그걸 좀 꾹꾹 눌러 담기도 하고. 네. 어찌 보면 표현하지 않고 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작가라는 이름에서는 정말 뭔가 그럴싸하고 그 네. 안에서 뭔가 상업적인 그림도 그리고 네, 네.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이름은 정말 그럴싸하지만 네. 사실은 삶은 막상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는 네. 걸 그리면서 생계를 결국은 이어가게 되는 네, 그럴 그런 수도 삶이 있는 거죠.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아닙니까? 네. 생계는 이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정말. 실제로 좀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모호한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렇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은 그래서 좀 답답함 또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대학에서 미학을 가르치는 강사 강은영의 이야기는 이 세 여성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 디테일, 이 세부가 살아있다고 느꼈는데요. 강은영 역시 강사로 일을 하면서 가족들이나 옛 지인들에게는 이제 교수라는 말을 듣긴 그렇죠. 하지만 네. 현실은 사실 유학도 못 갔다 왔고 박사를 한 것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교수 임용은 꿈도 꿀 수 없고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편을 감수하고 학교 사람들의 뭐 식사 자리에 참여한다든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정말 거의 없는 상황에 놓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반면 이제 주변의 옛 지인들을 만나면은 너 왜 결혼 안 해? 하면서도 그치 너는 잘났으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교수잖아 라면서 그럴 필요 없겠다라고 지인들이 무심히 말을 하지만 거기에 아무 반박할 수도 없고 또 부모는 너도 박사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무심히 얘기하는데 현실은 석사를 할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죠. 경제활동도 하고 예. 공부도 해야 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또 반복하는 걸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체력이 또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또 강사 자리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은 심정들이 굉장히 세세하고 좀 섬세한 시선으로 담겨 있습니다. 네, 대학 강사들의 처우 인권 이 얘기는 사실은 참 네. 많이 얘기되어졌던 보도되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또 특히 엘리트냐 네. 엘리트 아니냐 고학력자 아니냐 이런 지금 사회에서 높은 계급에 해당되는 네. 것처럼 또 치부되기 때문에 네. 여겨지기 때문에 또 좀 그들의 삶을 잘 저희가 이해하려고 들여다보지 않는 그쵸. 측면도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현실은 말 그대로 비정규직 노동자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점들을 막 사회적으로 주창하고 이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정말 어떤 현실에 처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경제적으로 받쳐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책 이 아무렇지 않다에서 강은영의 이야기 중 굉장히 좀 강렬했던
대목이 있어요. 이제 강은영이 지난 학기 강의를 들었던 학생으로부터 감사하다, 너무 좋았다 수업이 이런 메일을 받고 의욕적으로 이제 서점에 가서 다음 학기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왜 곧 개강인데 학교에서 시간표를 안 알려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조교가 강사님은 다음 학기에 강의가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라는 답을 듣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죠. 했더니 조교가 아주 덤덤하게 강의 배정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연락을 주지 않는다. 라는 있을 얘기를 때만 준다? 네,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당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밥벌이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꿈을 향해 가는 어떤 길이기도 한데 그 길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이에 대한 통보조차 양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통보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굉장히 강렬하게 담겨 씁쓸하네요. 있습니다. 네. 최소한 통보는 좀 미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양해까지 구하진 않더라도.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 아무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인물은. 그렇군요. 네. 참 이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현실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작가는 아까 최다혜 작가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분입니까? 이 책은 최다혜 작가의 첫 책인데요. 작가 소개를 읽어보면은 5년간 시간 강사로 일했고 10년 넘게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소개를 읽으면 그러면 이 책의 장면이나 대사들이 현실적인 이유가 이거구나. 그리고 또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책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지은의 경우에는 직장을 다 그만두고 생계를 일단 중단하고 네. 지원 사업이나 공모전에 응모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여성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 세 여성의 이야기가 작가의 이력과 굉장히 많이 다 포개지는 맞아떨어지네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작가가 스스로 고민하고 해왔던 네.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게 창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가의 경험이 꽤 많이 녹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책은 사실 작품도 좋지만 끝에는 작가의 말이 굉장히 힘있게 실려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작가의 말을 보면 이 김지현, 강은영, 이지은은 곧 작가 자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신이 일하는 동안 시간을 내서 따로 개인 작품을 한 거긴 하지만 그림을 그릴수록 자연스럽게 인물들과 자신이 분리되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은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요즘엔 디지털 작업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페인팅도. 근데 이거는 작가가 아크릴 문감으로 한 장 한 장 직접 그려서 이제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근데 그 그림을 퇴근하고 하나씩 그리면서 내가 이걸 지금 그리고 있어도 되나? 이런 냉소를 스스로 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릴수록 인물들의 이야기에 좀 스스로 측은함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내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으로 이야기의 방향이 옮겨갔다라는 말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좀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읽어볼까요? 네. 불행은 늘 초대 없이 무례하게 찾아온다. 그리고 세상은 불행을 겪는 이들에게 그것이 그들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말하는 더 큰 무례를 범한다. 불행의 원인이 개인의 무능이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각자가 믿는 종교의 교리를 빌려와서 업보 또는 신의 형벌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불행에 마땅한 존재로 개인을 몰아세우는 것이다. 살고자 불행과 맞서고 있는 이들에게 세상은 이렇게나 잔인하고 예의가 없다. 정말 속상한 것은 불행에 지칠 대로 지친 이가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저항할 힘이 없어서 스스로 체화하게 되는 것이다. 받아들이지 말아라. 스스로 무례해지지 말아라. 이렇게 적으셨네요. 세상이 좀 잔인하고 예의가 없다는 말이 저한테 좀 굉장히 강하게 공감되는 말이네요. 남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받아들이지 말자. 스스로 무례해지지 말자. 이런 다짐도 들어있고 누군가는 단순한 이야기라고 평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에 담긴 사람들의 표정, 손짓, 뒷모습 이런 거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감정이 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유심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네, 오늘